Hello everyone. How's it going? 자,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today is 2024 March 4th Monday. 자, 오늘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동안 거의 보름 이상을 거의 20일 이상을 선생님이 한자 영어 강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한 열흘 동안 동남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동남아 저기 베트남 달랏과 호치민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번에 전에도 이렇게 동남아를 좀 가봤는데 동남아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굉장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좀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보면 좀 부지런한 것이 장점입니다. 부지런하고 굉장히 자긍심도 강하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면들을 볼 때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불초.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초의 뜻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한자입니다. 이 부자는 아니 부자죠. 아니 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이제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아니 부자입니다. 아니다, 부정하는 의미죠. 이 초자는요, 담는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도 쓰고요. 위에 이렇게 작은 소자를 써가지고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초라는 것은 닮지 않았다. 누구를 닮지 않았냐?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개 불초소생이다. 훌륭한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품성을 본받지 못했다 해서 이 불초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죠. 이 불초소생, 불초소생은 그런 말 쓰죠. 우리가 훌륭한 우리 부모님 아버지를 닮지 못한 그런 소생이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이따금씩 씁니다. 자, 근데 이 불초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맹자의 만장편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맹자가 쓰는 맹자 알죠? 맹자의 공자맹자 할 때 맹자입니다. 맹자의 만장편에 보면 나옵니다. 만장편에 보면 만장편도 상과 하가 있는데 거기 상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옛날에 성군으로 유명한 요임금이 있죠. 요임금은 아주 성군으로 유명했죠. 성군 정말 성군으로 유명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요임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면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단주는요 아버지가 단주에게 자기의 자기의 최고의 높은 천자 자리를 물려주기에는 많이 부족했나 봐요. 이 단주가. 그래서 요임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임금이 내가 내 왕위를 물려주게 되면 단주 아들은 좋아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단주가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그런 덕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면, 예, 단주 한 사람은 슬퍼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요임금은요, 자기 왕의 자리를 단주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당시 아주 효심이 깊고 아주 훌륭한 품성을 지녔던 이 순임금에게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순도, 이 순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데, 근데 아들이 또 왕이 될 만큼 그렇게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도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못한 거죠. 부초 소생이었어요. 그 아들도.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우임금 있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됐던 우에게, 단주는 이제 아들이고, 이제 우라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양유를 했습니다.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 둘 다 아주 성군이었지만 아들은 부모를 닮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부초라는 것은 그 부모를 닮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초. 그래서 이 초자 들어가면 우리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초상화라 그러죠. 초상화. 똑같이 그린 거니까 초상화. 초상 할 때 우리가 이제 초상화 할 때 이 초자를 씁니다. 예. 초상화 할 때 이 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같이 닮은 모습을 그려낸 것을 이제 초상화라 그러죠. 이 초자.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이제 물론 여러 자식을 두다 보면 그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또 자식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훌륭해도 자녀들이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옛날에 요임금도 아들이 그만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도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우에게 아주 훌륭한 그만한 왕으로서의 덕성을 지녔던 그런 아주 훌륭한 우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이었어요. 성종이었는데, 성종은 참 성품이 참 훌륭하시고, 또 뭐랄까,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가 폐위를 당하고 또 폐위가 됐고, 또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은 것을 알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굉장히 성품이 난폭했는데 더욱더 난폭하게 돼가지고 정말 피바람, 수많은 신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폭군이 됐죠. 그래서 이 성종같이 이렇게 훌륭한 임금도 그 아들 중에 연산군이 나왔습니다. 연산군이 나왔고, 또 연산군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난폭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왕위를 물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충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종이 그렇다고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왕위를 물려줬는데, 결국은 폭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불초라는 것은요, 자기 훌륭한
자기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많이 쓰죠.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부초소생이라는 말 그런 말도 쓰고 내가 부모님의 훌륭한 덕을 본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부초소생이라는 말들 우리가 이제 가끔 씁니다. 그래서 부초라는 뜻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닮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닮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